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날 때,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이 중요하죠. 그때는 당연히 외적 매력이 동기부여를 낳는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첫 만남의 어떤 그 계기를 말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계속 첫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인데,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스타일이나 몸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하는 방식을 기억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뻐서 만났는데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여성이 외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없었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여성의 얼굴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행동, 이것도 일종의 다 언어랍니다. 그 언어가 마음에 들면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아무리 동기부여가 좋았어도 관계는 지속되지는 못한답니다. 굳이 연애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과의 연애로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못하거나 돈을 못 벌지는 않더래요. 유머 감각이 없어진대요. 여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인간을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남자들은요, 웃기는 여자보다 웃어주는 여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꼭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자, 이 관계의 핵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안 망한대요.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한대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래요. 살다가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든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위로를 받는 연인이나 부부나 친구들은 오래가고 더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남자친구, 앞으로 남자친구가 될 사람들,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건 일이래요.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는 거나 위로하는 거래요. 이걸 왜 그렇게 못하나 봤더니 자기 아빠가 그런 거 하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칭찬이나 위로를 싫어하거나 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남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없다면 저는 이런 교육이라도 받아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안 좋은 게 100이라면 그것의 20% 30%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온 남자들은, 전 사실 연애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전 인간 삶의 언어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면 우리도 언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힘들지만 힘들지라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를 험담할 때는 그때는 감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이때는 그 회사의 상사를 같이 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까주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이거 옷 이상해? 그럼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시 뭐로요? 이성으로. 예뻐. 엄청 날씬해.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맨날 진실하게 삽니까? 때로는 불의하게 사는 것도 관계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하고, 그럼 다시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또 여자를 그렇게 해주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저 남자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웬만한 사람하고는 잘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CCM, 그러니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가수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을 가건 해외를 가건 뭐 어디를 가도 그냥 일어나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듣는 게 제 삶이었어요. 제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나는 가수다 2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불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노래의 전달력이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댓글을 보면 감정이 없다, 가사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다, 뭐 소리만 지른다. 나는 그동안 내가 엄청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얼떨떨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다음 무대가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때 제가 리논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진짜 그때 노래할 때 목숨을 걸었다. 라는 표현이 맞다고 할 만큼 노래 한마디, 한 소절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계획을 짜서 할까. 그래서 각각 가사말, 그 멜로디 한 부분 한 부분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정말 제 몸이 기억할 때까지 진짜 수백 번 연습을 해서 입에 붙였거든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면 저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어 줄 거라고 굉장한 확신이 했었어요. 근데 뭐 결국 아니나 다를까 뭐 목숨 걸고 했으니 1등을 했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대에만 서면 완벽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레이싱카라고 생각했던 그 차에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고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폐렴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한 8번 정도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대가 이게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대에서 항상 자신감 있었던, 진짜 나는 이만큼 하는 소양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게 갑자기 안 되니까 이게 두려움, 이 공포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완벽한 나를 보여주는 소양이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고 말았지?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도망을 갔어요. 그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어떤 한 그 공사장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현수막에 써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딱 보는데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면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 막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한 거죠. 그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스케줄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바로 복면가왕이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불후의 명곡이나 나가수를 할 때 수백 번 연습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복면가왕 때는 몇 번만 연습을 해도 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에 저한테 이제 좀 예전 소양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보다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말씀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난 정확히 뭘 두려워하는 걸까?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두려움은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소양인데? 나 고음의 여왕인데? 쟤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평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노래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목소리를 왜 뭐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가수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질문을 제 안에 스스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그 답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최고의 실력을 뽐내면서 전력 질주하는 레이싱카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빛나는. 네,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소양이라는 가수는 덜덜거려도 천천히 가도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를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저는 제가 왜 노래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찾았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각자 도생이었어요. 야, 우리는 널 못 도와줘. 알아서 살아남아. 이게 각자 도생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우울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알아서 살아남으라라는 세상에서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아이였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돈도 있고 문화적 자본도 있는 사람들은 실수해도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문화적 자본이 없고 돈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해야 했던 아이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만약에 저희 남편 같은 아이가 이 시대에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역시 능력이 대단해. 노력했어. 만약에 저 같은 아이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실수하면 실패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능력이 부족했어. 이게 진짜 공정한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번에 말이야, 요즘에는 뭐가 전망이 좋다던데?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던데? 내가 학원을 알아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항상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구체성이 없고 지시적인 말만 들으면서 자랐어요. 야, 공무원 해. 야,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야. 이런 얘기만 저는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귀때게 때려 박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부모 탓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부모들도 잘 모르지만 그냥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만 운이 좋아서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봤자 별거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부터 저는 자꾸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별거 없는 거 맞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진짜로 별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의지로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진짜 의지로만 극복하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또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쨌든 돈을 벌어야죠.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11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투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는 저를 위해서 썼어요. 글쓰기 배웠고요. 카피라이팅 배웠고요. 사진 배웠고 저는 그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보통은 건너 건너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을 바꿉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영어로는 self-made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너무 멋있었어요. 와, self-made? 되게 멋있는 말이다. 그렇게 씩씩하게 self-made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을 영구하게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의 단단한 내면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자수성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